42페이지부터 17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우다이 합금, 이거는 뭐 거의 안 나오는데 한 번인가 나왔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좀 어려워요. 컬크사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연 합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형을 많이 만들거든요. 금형용 아연 합금으로 사용한다. 솔맷 앞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또 보충 자료로 여기 잠깐 소개합니다. 세라믹은 내열성하고 경도가 높습니다. 금속은 인성 가공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결합해 가지고 이 좋은 소식들을 특징들을 복합적으로 다 이용하는 거예요. 정밀 부품이나 절사 공구에 주로 활용합니다. 자, 여기에서 경화제는 산화물, 붕화물, 탄화물 이게 결합제로 쓰입니다. 금속 원소는 니켈, 몰리브덴, 코발트인데요. 보통 이 서밋은 뭐냐 하면은 금속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미만입니다. 다른 분산 강화 금속 재료나 입자 강화 금속 재료와 달리 서밋은 금속 재료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 요즘 보면은 니켈이 상당히 화두가 됩니다. 니켈은요 비중이 8.9입니다. 구리하고 같습니다.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이거는 은백색 광택 금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어떤 금속들은 알칼리에서 침식이 안 되는데 침식이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지선다에서 문제를 잘 내고요. 이 니켈은 알칼리에서 침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묽은 질산에는 쉽게 녹고요. 진한 질산에는 철처럼 침식되지 않는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염소나 브로움이나 구리와는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면시 밑반 격자이기 때문에 구리와 치환형 고용체를 형성합니다. 자, 내열강, 이건 알아두세요. 내열강은 말이죠, 스테인리스강, 내식강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내열강은 고온에서 내산화성이나 내고온 불식성, 고온 강도를 유지합니다. 그게 조금 다른데 성분은 스테인리스강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그 내열강의 조직을 보면 마르텐자이트, 페라이트, 오스테나이트, 석출, 경화계, 요건 다 스테인리스 강에도 요 분류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느 강이든지 주금속이 말고 합금원소 여러 개를 합쳐서 총량 50% 넘을 때는, 특히 내열강 같은 거는 그냥 내열강이라고 하지 않고 초내열 합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열강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뭐냐 하면은 이 내식강 일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식강 일부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내식강 일부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내식강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특히 고온에서 높다. 특히 여기에서는 뭐냐면 크롬, 니켈, 이건 스테인리스 강이죠. 그 다음에 코발트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열강은 열 팽창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열에서 이제 강해야 됩니다. 특히. 자, 샌더스트, 이거는 앞부분에서도 몇 번 했습니다. 철에 Si하고 알루미늄을 함유한 건데 이거는 경질 자성 재료가 아니고 연질 자성 재료다 하는 거 맨 처음 강의할 때 한번 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 이제 반복되었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이탈륨은 코발트가 주축이에요. 65%, 크롬 30%, 몰리브덴 5%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도 열에 강합니다. 내열 부품용으로 단 주조해서 사용합니다. 자, 몰리브덴 이거요, 이 원소는 굉장히 우수한 성질이 많습니다. 특히 스테인리스강, 내식강에도 몰리브덴 첨가하면 특성이 매우 향상됩니다. 이처럼 몰리브덴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합금에 한 90% 정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탄소와 결합해가 고경도 카바이드 입자를 생성하고요.
바나듐과 함께 고급 공구강, 도금 강제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몇 번 했는데 열 처리할 때 구조용 강인강은 뜨임을 해가지고 질긴 성질을 만들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합금 원소 때문에 굉장히 매짐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몰리브덴을 첨가하면은 뜨임 매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이제 뒷페이지에서 나옵니다만은 마그네슘 합금, 요것도 종종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합금 중에서 알루미늄 합금이 아닌 것을 해놓고 알루미늄 합금 쭉 내려놓고 여기 일렉트론을 제시하면 요거는 마그네슘 합금입니다. 그래서 요게 그런 식으로 시험에 가끔 나오더라고요. 자, 마그네슘은 조밀 육방 격자입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한번 했는데 우리가 조밀 육방 격자는 HCP 또는 CPH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대표적인 마그네슘입니다. 아연하고 마그네슘입니다. 저거 어떻게 한번 외우라고 했나 앞부분을 이 교재를 보면 그 잘 나와 있습니다. 아마티카 코베테지르, 아마티카 코베테지르, 아연, 마그네슘, 티탄, 카드뮴, 코발트, 베릴륨 이런 것들은 조밀 육방 격자입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외우니까 몇 수십 년이 지나도 안 까먹더라고요. 아마티카 코베테지르. 이 마그네슘은 비중이 1.74로서 알루미늄보다도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흑연이 둥글게 뭉쳐지면 그 조직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강인합니다. 그래서 흑연을 둥글게 뭉쳐주는 첨가제, 접종제의 대표적인 것이 이 마그네슘입니다. 앞부분에서도 있지만 마그네슘, 칼슘, 세리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마그네슘은 알칼리에서 내식성이거는 우수합니다. 그 대신에 산 염소에는 침식을 합니다. 이런 걸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온화 경량을 한번 했습니다. 칼카나마알아, 아연 위에 있는 그 원소들은 굉장히 산화가지 않습니다. 특히 마그네슘 분말은요, 공기 중에서 가열하면 용이하고 폭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명사진 찍으러 갈 때 그 펑하고 터지는 있죠. 마그네슘 분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절삭도 우수합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이 알루미늄보다 비중이 낮기 때문에 합금하면 비강도는 알루미늄보다 더 높습니다. 자, 뭐 요런 등등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바이메탈 온도계라는 게 있습니다. 연속적 기온 변동, 자동으로 자기 기록지에 기록하기 위한 온도계입니다. 요즘 널리 보급된 금속재 온도계입니다. 그 다음에 티탄,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요즘은 KS 규격이 바뀌어 가지고 티탄을 타이타늄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그냥 티탄이라고 하겠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티탄이라고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건 비중이 4.5입니다. 몇 번 이야기했죠. 경금속의 가장 경계선입니다. 4.5를 넘어서면 전부 다 중금속이 됩니다. 이 티탄도 대부분 합금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항공기 재료에 쓰이고요. 티탄이 산화를 하면은 안 좋은데 TiO2는 흰색 안료, 페인트 등에 쓰입니다. 티탄 합금 원소는 Si, 바나듐과 유사하게 작용하고 탄화물 생성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온 침상의 알파 티탄 조직을 형성한다는 거 알아두고요. 부동티 피막이 잘 형성되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합금이 되면은 내식성이 우수해집니다. 합금이 되면은. 자, 그런데 티탄에 합금이 아니고 O2N2가 증가할 때는 전연성 감소, 경도 상승, 기계적 성질이 불량해집니다. 항상 전연성하고 경도는 여러분 반대 개념이다라고 알아주시면은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망가닌은 뭐냐면 망간 니켈 구리 합금입니다. 표준 저항, 정밀 전기 개척기에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22 내지 25도씨에서 전기 저항이 그 0이니까요.
납은 이거는 뭐 영어로 레드입니다. 레드. 그 다음에 한자로는 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어떤 납황동을 여러분 납을 첨가한 황동이 뭐냐 여러분 납황동 보기가 나오면 쉽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낼 게 없으니까 연황동이라고 그래 놓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당황할 수 있을까 봐서 제가 연이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납황동하지만 연황동이라고 합니다. 이건 축전지, 전극, 퓨즈, 화폐 재료입니다. 저용융점합금 옛날에는 납댐이라는 건데 이 용융점이 232도 232도는 주석 용점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가 그 용융점보다 낮은 합금을 저용융점 합금이라고 합니다. 이 주석이 232도인데요. 여기에 납, 비스무트 등을 첨가하면 융점이 더 낮아집니다. 전년생이 우수한 은색금속입니다. 이것을 저용융점 합금이랍니다. 의약품, 포장용 재료에 쓰이며 주석막대 구부리면 주석울림이 파심난다. 저용융점 합금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플라스틱 어떤 석유화학 제품으로 많이 쓰이는데 옛날에는 이 저용융점 합금으로 치약이나 뭐 약품 이런 그 용기로 많이 썼습니다. 우드메탈은 뭐냐면 비스무트, 납, 주석, 카드뮴계 저용융점 합금입니다. 이거는 주석도 들어가 있지만 비스무트, 납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융점이 71도씨로 톡 떨어집니다. 이거는 고압 고온장치의 안전벨트에 사용합니다. 합성수지, 레진, 요즘 석유화학이 제품이 많잖아요. 그죠? 이게 가끔 이제 시험 나오더라고. 보기 중에서 다음 중에서 합성수지 장점이 아닌 것은 골라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장점이 아닌 것은 뭐냐? 충격에 합성수지는 아직까지는 충격에 취약합니다. 충격에 취약합니다. 다른 것은 다 뭐 가볍고 비강도법 우수하고 다 좋은데 충격에 취약합니다. 자, 금속의 변태점을 찾습니다. 이제 그 뭐 상세하게는 안 했습니다면은 FEC 상태도에서 동소변태, 자기변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소변태는 같은 원소인데 성질이 확 변합니다. 어쨌든 금속 변태는 여러 가지 측정을 하는데 처음에 열분석법 가열 냉각하면은 비슷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데 동소 변태점에서는 급격하게 비연속적 변태입니다. 요거 꼭 아시는지 급격하게 비연속적 변화가 나타나면 여기 자기 변태가 동소 변태가 있다. 가령 예를 들어 순처리 알파 처리 BCC입니다. 이것을 온도를 가열하면은 길이가 쭉 늘어나다가 910도 A3에 가면 길이가 갑자기 줄어듭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동소변태인데 910도. 그렇게 해서 순철 BCC가 FCC인 오스테나이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변태라고 하는데 열분석법은 그 열을 이용해서 하는 게 열분석법입니다. 자, 그럼 44. 열팽창법은 팽창 수축하는 거로 하는데 이제 변태가 일어나는 것은 급격하게 비연속적으로 일어난다. 하여튼 이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급격하게 비연속적으로 일어난다. 그 점에서 변태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시차열 분석법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열 흡수 방출 열 분석 곡선에서 확인이 잘 안 될 때 미세한 열적 변화 정확히 분석합니다. 그래서 동소변태 같은 미세한 변화를 측정한다. 요거는 뭐 그런 거 조금 다르고요. 전기저항 측정법은 이것도 어떤 금속을 열을 가하면서 전기저항을 측정하면 이제 쭉 증가하다가 변태점 있는 곳에서 급격하게 비연속적으로 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기 전기저항이 급격하게 비연속적으로 변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전기저항 측정을 합니다. 자, 자기분석은 금속의 자성분석 변태점 확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저 순철의 자기변태 온도는 768도입니다. 근데 철의 자기변태는
점진적으로 변한다는 걸 꼭 이 동소변태하고 차이를 두어야 됩니다. 동소변태는 급격하게 비연속적 변하는데 자기변태는 점진적 연속적으로 변한다. 자, 그 다음에 입간부식이라는 거 나옵니다. 금속 합금 성분이 결정 입계에 불균을 분포하고 특정 화합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부분적으로 부식하는 걸 국부부식이라고 합니다. 경도가 급격하게 저하고 취성 파괴가 일어납니다. 특히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가 가장 우수한데, 이것도 잘못하면 500 내지 800도씨에서는 가열을 하면은 이게 이제 국부부식이 일어납니다.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CR23C6 크롬 탄화물입니다. 이게 결정 있게 석출을 해버려 가지고 스테인리스 강은 부식이 커야 되는데 이건 부식 저항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스테나이트계에서는 이제 입간 부식이 문제가 됩니다. 오스테나이트 입간 부식이 문제가 됩니다. 유관식별로 곤란합니다. 입간 부식. 그래서 사전 발견이 어렵다. 망간 합금강은 듀콜강하고 헤드필드강인데, 망간을 적게 함유한 것이 저망간 합금 듀콜강입니다. 이름이 듀콜강이고, 고망간 합금강은 헤드필드강입니다. 듀콜강하고 저 헤드필드강을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 사람 이름을 땄습니다. 헤드필드강은 사람을 이름을 땄습니다. 헤드필드강은 사람 이름을 땄습니다. 이게 또 뭐 이름이 나오나? 죄송합니다. 이 뭐 자, 그러고 저망간강은 듀콜강이다, 고망간강은 헤드필드강이다 하는 걸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쪽은 이 망간이 0.3, 0.8, 한 곳은 11 내지 13, 4% 함유합니다. 그래서 망간이 많이 함유하면 가공 경화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질긴 성질, 강한 성질, 뭐 경도 높은데 이런데 헤드필드 강을 씁니다. 자, 화재 종류를 한번 봅시다. A, B, C, D. A, B, C, D가 주로 자주 나오더라고요. 요거 색깔하고 알아두고, E급은 황색이고, 주방에서 식용유 화재는 K급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이 두고두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루멜, 크로멜이라는 게 나옵니다. 열전상제인데 알루멜은 마이너스 극이고 크로멜은 플러스 극입니다. 이거는 K형이라고 합니다. K형. 요거는 열전상 재료를 K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300 내지 1200도씨 넓은 범위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있고 범용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루미늄은 니켈이 약 95%입니다. 크로멜은 니켈이 90%이면 크롬이 약 10% 함유했습니다. 자, 세프 소결 분말 야금 소결법인데 이거는 몇 번 나왔습니다. 알루미늄을 분말로 만들어 가지고 소결한 재료입니다. 자, 여러분 17강 듣느라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8강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